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9일입니다. 2년 전 이맘때를 생각합니다. 2년 전 내일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날입니다. 이날 헌재 앞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그리고 슬플 그런 일입니다. 만일 좌파 인사들이 이렇게 숨졌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우파 인사들이 이렇게 숨져도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는 그런 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오늘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태극기 애국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화 그리고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벌써 해수로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9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종찬 기자를 잘 아시죠? 월간 조선 편집위원을 지낸 베테랑 기자입니다. 베테랑 언론인입니다. 그런 그가 1년 6개월 동안 현재 유튜브 방송을 현재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 그런 유튜브 방송입니다.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종찬 기자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찬 기자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구독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구독자 10만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방송 내용이 진실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준 그런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곧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편성을 통해서 우종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고소를 했을까요? 청와대 민정수석이면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명예훼손 혐의로. 이 고소 날짜는 2019년 2월 14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 경찰에서 우 기자에게 이런 고소 사실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 기자가 담당 경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이냐고. 그러니 김세현 판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는 자신이 방송한 내용들을 서치를 해봤습니다. 이 결과 2018년 3월 1일 날 방송한 내용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찾아보니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워딩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방송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종찬 기자는 이 방송 59편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장인 김세현 부장판사가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한 요리 음식점에서 한 정식집에서 만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보가 가능했을까요?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고 그리고 김세훈
부장판사도 TV 뉴스에서도 많이 그렇게 화면에 등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제3자의 다른 한 사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 4월 6일인가 있는 상황에서 2월 초에 이렇게 두 사람이 해동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의혹을 품을 만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보받은 우종찬 기자는 나름대로 기자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확인이 중요하다고 싶어서 청와대 김여겸 대변인에게 취재 협조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 이런 사실이 있으면 왜 만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메일로 그렇게 청와대 김여겸 대변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세윤 부장판사도 이런 내용의 협조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시 공보판사를 통해서 접촉하라고 해서 공보판사에게 팩시밀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타부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 NCND,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것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 보통 언론에서는 긍정으로 보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018년 3월 1일 날 방송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일 날 방송을 낸 것을 어떻게 2019년 2월 14일에 1년 후에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조금 이상한 감이 듭니다. 왜 1년 이후에 이런 고소를 했을까?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우선 어떤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과방송이라든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든지 이런 사전 절차 없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1년 후에 이렇게 고소를 했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금 짚히는 것이 있다고 방송에서 전했습니다. 국민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민노조는 일반 노조하고 틀립니다. 국민노조는 지금 우리 여러 사항들을 볼 때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그래서 국민노조,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노조. 국민이 왜 노조원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국민은 모두 근로의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어떻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얻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과 그리고 김세희 MBC 전 공정방송 노조위원장과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 국민노조를 결성했고 그리고 2대 노조위원장으로 우종찬 기자가 위원장이 된 모양입니다.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활동을 길을 꺾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종의 고위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답게 어떤 사전 절차를 밟아서 우종찬 기자를 상대로 여러 사전 단계를 받고 난 뒤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고소란 절차를 밟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나간 지 1년이 지난 이때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런 모습, 정말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은 울산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했고, 그리고 민정수석 이전에 서울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법학도를 가르친 그런 일종의 법 전문가가 아닙니까? 법 전문가인데 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다소 무리한 상황에서 고소를 했을까요? 이것은 우파 인터넷 매체, 우파 유튜브 매체 여러 중요한 포스터들을 길을 꺾으려는 그런 심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은 언론인들을 지금 족쇄에 채우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또 이런 사항,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언론인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주업이지만 한때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해서 법정시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희 기자도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벌금형으로 그렇게 선고를 받긴 했지만, 그래서 언론인에 대해서 어떤 재갈을 물리려는 그런 속셈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에 대해서도 많이 견제를 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에 대한 하나의 일환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월 9일, 바로 내일 3월 10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2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가슴이 많이 우울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니 같은 언론인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종창 기자, 굉장히 빡센 기자입니다. 오히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가 날라오니까 오히려 젊은 기자들의 그런 기계가 가슴속에서 확 피어오른다고 그럽니다. 한번 붙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별로 그렇게 큰 죄도 아닙니다. 한번 붙어서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우종창 기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